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 저가우 착가수 조사할 차례고요. 네, 교재는 101페이지입니다. 네, 메인 왔어요. 저가우 착가수. 제가 생각하기에 과수 사종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이죠. 모든 거의 기준이 되니까 뭐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저가 조사가 틀려버리면 이 뒤에 조사들이 다 꼬여요. 기준이 잘못 세워져서 되게 중요한 조사고,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사 취득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사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여부 관계없이요,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가입한 사과배, 단감, 떨분감, 분목을 제외하는 과수원 전체를 하고요. 네, 사고 여부와 관계없기 때문에 대상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나 자연낙과, 떨분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기들이 알아서 빠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통은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떨분감은 7월 31일 이전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기상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사과는 6월 25일 정도면 적과가 다 끝나고요. 감 같은 경우는 7월 20일이면 적과가 다 끝납니다. 제 생각은. 근데 그 해 기후에 따라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는 거고, 다 설명드렸고요. 요 부분 설명 안 드렸어요. 조사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약관인데 냉해 뭐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뭐 우박, 뭐 자연재해, 어떤 것도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와 착가수를 들어갔어요. 저가 조사를 들어갔는데 안 됐죠. 평년 착가수가 10,000개인데요. 저가와 착가수 조사를 해봤더니 3,000개예요. 너무 적죠? 재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 3,000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망할 수가 있나? 재해가 없었는데? 약을 잘못 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그 냉해를 굉장히 심하게 입어가지고 꽃도 다 고사되었고, 계약장에 사진을 보여줘요. 꽃 폈을 때 이렇게 됐다고. 근데 보니까 정말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꽃이. 사고 접수는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쭤봤죠. 아니, 그럼 왜 사고 접수를 안 하셨냐? 예, 여쭤봤더니만 계약자가 하는 말씀이, 농협에서 그냥 알아서 사고 접수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사 시에 사고 발생이 평가사가 확인이 됐는데 접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른 말하죠. 얼른 일단 조사는 진행할 건데 얼른 사고 접수를 좀 해주세요. 네. 조사는 진행을 해요. 3,000개로. 이 조사값을, 이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조사값을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평가사가. 그죠? 그 입력을 하기 이전에 사고 접수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라고 계약자한테 알려 사고 접수된 걸 확인한 후에 입력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계약자분이 잘 모르셔가지고 사고 접수를 안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가 작가 조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이 과수원의 사과, 배, 단감, 떨분감이 몇 기가 달렸는지를 전체를 다 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요가타박률이나 낙엽요소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 나무를 세야 돼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확인을 합니다.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을 해요. 이제 용어의 정의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제 결과 주수는 실제로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수,
굳이 풀어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과수원에 나무가 한 2,000주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00주는 1년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00주가 5년생이고요. 500주 1년생을 심어 놓은 거예요.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 500주는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1년생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는 제외되고요. 네, 얘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되는 거예요. 2,000주가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간혹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밀식 재배일 때 사과 기준이요. 3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2년생일 때 종종 왕왕 사과가 열려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열려요, 실제로. 2,000주가 있는데요. 500주가 2년생이고요. 한 10개씩 열려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500주가 5년생이라고 해요. 이때의 실제 결과 주수는 2년생에 10개 열렸으니까 이것도 실제 결과 주수로 봐서 500개, 1,500개 합쳐서 2,000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3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가입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사과가 열렸다 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얘예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실제 결과 주수는 보험에 가입 가능한 나무 수예요. 네. 언제 당시냐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에 가입 가능한 나무 수. 이게 실제 결과 주수거든요. 네. 뒤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를 품종별, 재정수, 수령명을로 전부 확인을 합니다. 네, 나무조사는 항상 표본조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험 가입 당시요.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인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제외한다. 달리 말하면 가입일자 기준, 그러니까 보험 가입 당시 농지에 식재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 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고사주수는 실제 결과 중에서 그 유목에서 죽은 거는 어차피 가입이 안 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요. 네, 고사주수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제로 고사된 게 고사주수고요. 네, 수학불능주수 설명드렸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예요. 미보상주수도 미보상주수도 설명드렸는데 이 고사한 나무수는 미보상 고사주수로 요즘에 분리 운영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가 뭐냐면 실절과 주수 중에서 조사일자 기준으로 이미 수확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이른 서가를 조사 오기 전에 그냥 미리 수확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수학, 이미 수확을 한 주수예요. 네,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용어의 정의 때도 다 짚어드렸어요. 문제는 이제 얘죠. 그럼 조사 대상 주수, 우리가 조사해야 할 대상 주수가 얼마냐? 실절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기수학 주수, 수학불능 주수를 뺀 주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우리 실미고기라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고기라고 해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겼죠. 수학불능 주수까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주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사주수도 빼고요. 기수학 주수도 빼고 수학불능 주수도 빼는 거예요. 네.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네들을 다 왜냐면은 실제로 수, 보험 가입 가능한 나무 수에서 보험 가입 당시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보험 가입한 나무 수에서 죽은 애들, 기수학, 이미 수학했으니까 조사할 거 없죠. 수학불능, 수학할 게 없으니까 조사할 게 없죠. 이런 것들을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은 것, 혹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현저하게 착과 수가 감소한 거, 이런 것들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뺀 게 우리가 조사 대상, 실제로 조사해야 될 나무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수가 예를 들어서 800주다. 보통 800주면 표본조사, 우리 표본주 선정을 할 때 15주 정도 선정하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보상고사주 수가 50주, 고사주 수도 50주, 기수학주 수는 뭐 없다고 하고요. 기수학주 수는 흔치 않으니까요. 수학불능주 수가 한 150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250주를 빼야 돼요. 800주에서. 550주잖아요. 550주일 때 이 표본주 수는 12주예요. 실제 결과 주수가 800주여서 15주이지만 조사 대상 주수는 550주이므로 우리 표본조사는 이거 기준으로 해요. 12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불능 주수, 여기에 이제 간혹 가다가 기수학 주수가 있으면 기수학 주수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 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0주면 12주, 800주면 15주 이런 표가 있어요. 별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외우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과수원별 전체 적정 표본주수 산정을 하고요. 적정 표본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령별, 품종별, 재배 방식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상한 식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500주예요. 과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가 500주입니다. 그럼 표본 주수가 몇 주냐면 12주거든요. 그런데 이 500주가요. 우리 품종으로만 나눌게요. 원래는 수령별, 재배 방식별, 품종별로 다 나눠야 되지만 처음이니까 품종별로 나눌게요. 부사가 300주고 홍로가 200주란 말이에요. 그럼 표본주가 부사 따로, 홍로 따로 표본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적정 표본주수에 해당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 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비하고 되는 사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아니고요. 0.00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첫째 자리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칙으로는요. 소수점 밑으로 숫자가 나오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500주에 12주다. 우리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비례식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또 나오죠. 혹시 비례식 아시나요? 저는 이 식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비례식으로 하거든요. 비례식으로 하면 굉장히 저는 편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야, 500주일 때 12주래. 이거 말로 해야 돼요, 비례식은. 그죠? 500주일 때 12주래. 그러면 300주일 땐 얼마일까? 이거거든요. 이게 비례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안에 거 곱하고요. 이 x를 구하려면 계속 죄송해요. 수학으로 자꾸 설명을 드려서. 근데 이게 좀 너무 편해서 안에 거를 곱하고 바깥 걸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왜냐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12 곱하기 300은 x 곱하기 500이므로 x를 구하려면 50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두 개 곱해서 얘를 나누면 돼요. 3600 나누기 500인 거죠. 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57.2가 나와요. 네, 이렇게요. 실제로 이 비례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보세요. 이렇게 써요. 전체 표본 주수가 12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합이 500주,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7.2가. 네,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싫어서 저는 비례식으로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보시겠어요? 야, 500주일 때 12주래. 그러면 200주일 때는, 지금 우리는 홍로 200주일 때 몇 주가 표본주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500주일 때 12주면 200주일 땐 얼마 할까? 이거잖아요. 2400 나누기 500이잖아요. 4.8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왔죠? 네, 얘는 8주가 되는 거고, 올림이에요. 소수점이 숫자가 있으면 올리는 거, 첫째 자리가 만약에 4.01주라고 해도 올려야 돼요. 5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주만 조사를 해도 되는데, 그죠? 우리는 13주를 조사를 해야 되는, 품종이 나뉘어가지고요. 13주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비례식을 좀 강요드리진 않는데, 제가 비례식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비례식을 구하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논밭작물이고 뭐고 다 이 비례식을 쓰게 됐거든요. 표본조사는 거의 비례식이에요. 우리 논밭작물도요, 보세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의 수확량이 5000kg예요. 근데 내가 표본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표본조사죠. 전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0제곱미터에 3kg가 나왔어요. 네. 이제 요게 10제곱미터에, 이건 2000일 때 5000이고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10제곱미터에 3kg가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 2000제곱미터일 땐 얼마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kg이에요. 6000 나누기 10이니까. 원래는 2000제곱미터에 5000kg는 나와야 되는데 600kg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피해율인 거죠. 1 마이너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비례식을 알아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해서 전체 수확량,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평년과 비교하면 되잖아요. 얼만큼 줄었는지. 5000kg를 수확해야 될 사람이 지금 600kg밖에 수확을 못한 거예요. 이 600kg를 구하는 게 비례식이고요. 예. 그래서 이 비례식을 틈틈이 해두시면, 그냥 저는 수포자인데요 라고 하셔도 비례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말로 하면 쉽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저는 굉장히 편한데, 나는 정말 수학은 진절머리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 외우시는 거나 비례식으로 하는 거나 어차피 계산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째 자리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 소점 밑으로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는 게 맞아요. 7.01주가 나왔다, 8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가루, 아오리라고 하죠. 스가루 품종이 2개지만 수령이 다르고요. 홍로는 밀식의 10년생, 수령은 같지만 또 품종이 다르고 재배 방식이 다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미보상 고사 수확불량은 없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와 실제 결과 주수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좀 적정 표본주 산정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전체 지금 550주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체 550주예요. 전체 550주일 때 표본주 12주예요. 네, 나중에 외우게 되실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앞에다가 7을 더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 앞에다 7을 더하면 돼요. 다만 145주다. 예를 들어 145주다. 그러면은 얘는 7 더해서 8이 아니고 얘가 7주 162주다. 얘가 8주 201주다. 9주 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우선 그 뒤에 별표 보시면 표 있거든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또 550주는 12주 200주 넘어가면 옆에다 7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550주일 때 12주래. 지금 제가 이게 궁금해요. 스가루, 아우리 10년생, 반밀식 10년생의 표본주가 궁금해요. 그러면 550주일 때 12주래. 근데 100주일 땐 얼마냐 그럼? 이거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00 곱해서 나눈다고 그랬죠. 보세요. 12 곱하기 100을 550으로 나눈 거 결국 똑같죠. 네, 그리고 반올림하면 됩니다. 반올림 아니고 올림이요. 그냥 550주일 때 12주래. 네, 그럼 200주일 땐 얼마냐? 이거잖아요. 곱해서 나누면 돼요. 똑같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올리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주만 하면 될 건데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막 갈리다 보니 우리는 15주를 3주를 무려 3주를 더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적정 표본주수 산정 예시니까요. 비례식으로 구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까 그냥 공식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적정 표본주수 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표본주 선정 및 리본을 부착을 하고요. 똑같아요. 리본 부착하는 거. 그 다음에 착과 과실수를 조사해서 네, 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1번 표본주 사과를 셌더니 120개 2번 표본주 사과를 셌더니 100개 3번 표본주 사과를 셌더니 80개 4번 표본주 사과를 셌더니 140개 5번 표본주 사과를 셌더니 60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밭에는 200주가 있어요. 부사. 그럼 품종 우리 단일 품종이라고 합시다. 5년생. 단일 품종이에요. 200주가 있는데요. 200주니까 원래는 9개를 해야 되나? 우리 슬슬 50주라고 합시다. 이왕이면 똑같이 해요. 50주에 5개.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총 5주에 몇 개예요? 120, 220, 300, 440, 500개. 네. 5주에 500개란 말이에요. 한 주당 얼마예요? 한 주당 5주에 500개니까 한 주당 100개죠? 한 주당 100개인데 지금 몇 주 있어요? 50주 있잖아요. 그러면 5000개가 이번 저가후 착과수 조사값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5000개가. 아니면 이렇게 한 방에 할 수도 있어요. 야, 비례식이에요. 야, 5주에 500개래. 그러면 50주면 얼마냐? 네, 곱하고 나누면 한 방에 나와요. 5000개. 네, 뭐 이런 식이에요. 비례식은 말로 하면 편해요. 네. 아니면 2번 계산하셔도 비례식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2번 계산하셔도 돼요. 5주에 500개니까 한 주당 100개고 한 주당 100개인데 50주 있으니 5000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 식이 이거예요. 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의 표본주 합계 5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 500개. 조사 대상 주수 50주. 네, 그러니까 5분의 500 곱하기 50. 네, 5000개 나오죠? 네, 이 공식 외우셔도 되고요. 비례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한 20% 정도 감소된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미보상 비율 20%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비율이에요. 네, 이게 저가후작가수 조사예요. 결국에는 표본주 선정해서 개수 세는 거예요. 그 표본조사로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하고 전체 주수로 곱하면 네, 이 과수원의 전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곧 저가후작가수. 요거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적정 표본주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비례식을 하시든 공식을 외우시든 여러분이 편한 걸로 연습 몇 번만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후작가수 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리본이 두 종류예요. 노란색 리본과 빨간색 리본이 있는데요. 보통 노란색 리본은 피해 조사. 뭐가 있을까요? 피해 조사가, 표본 조사로 하는 피해 조사가 유가타 확률 조사라든가 낙엽률이라든가 낙과수 조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웠지만 거의 전수 조사인데 낙과수인데 표본 조사한다거나 어떤 이런 피해 조사가 있을 때 착각 피해 조사라거나 이렇게 피해 조사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저가후작가수 때 써요. 근데 나중에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리본이 풍기라서 그냥 있는 거 써요. 꼭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저가후작가수 때 노란색 쓴다고 크게 혼나는 거 아니고요. 웬만하면 맞춰서 하는데 없을 때는 그냥 섞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조사일자 쓰게 되어 있고 조사자 이름 쓰게 되어 있고 표본주 번호, 착과수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피해 정상도 있죠. 네, 피해가 몇 개, 정상 몇 개. 빨간색에도 있는 거 보면 네,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5일 조사자 이름 멍구야. 표본주 번호 1번의 착과수가 142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수령이 이렇게 어리면 편하고요. 사진이 조금 흐린데 이렇게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나무 세기도 편하죠. 왔다가 갔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리본 이렇게 매놓는 거죠. 네, 왔다가 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밀식제에 빼면 편한데 이제 이런 과수원은 이제 네, 사과도 잘 안 보이고 어렵죠. 그래서 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닙니다. 실제 결과주수를 파악을 해요. 네, 개수기를 들고 나무를 세는 거예요. 여기는 배과수원인 것 같네요. 보니 위에가 이렇게 덕이 있는 거 보니까 배과수원 같아요. 그건 사과과수원이고요. 여기 리본이 달려있네요. 네, 실제 결과주수를 파악을 하고 알려드렸죠? 리을자로 다니면서 네,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실제 과수 파악을 하면 조사장 주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요. 여기 리본을 매답니다. 배과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본에 묶음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본을 해서 매듭을 잘 짓고 요거를 왜 이렇게 칠해놨냐면 혹시나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풀렀다가 다시 묶을까봐 풀러 다시 묶으면 요거를 맞춰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실무 팁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 교육 자료로 제가 만든 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리본을 이렇게 다 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야죠. 네, 당연히 이것도 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배인데 여긴 배과수원인데 봉지를 안 씌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셉니다. 네, 세요. 네, 자동화 복수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동화 복숭아도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그건 착과수는 아니지만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세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열매를 찾아가지고 셀 수 있겠어요? 네, 어렵죠. 네, 보시면 과총에 하나만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얘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과총이거든요, 지금. 근데 적과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요 정도 거리면 다 떼고요. 얘 하나만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실무의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적과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착과수 때 이렇게 적과가 안 되어 있으면 일정을 다시 잡아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네, 합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과가 햇빛이 쨍하면 네, 이렇게 그래도 찾아서 세야 돼요. 여기도 있고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무슨 숨은 그림
이렇게처럼 아무 여러분들 요거는 보이셨을 건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안 보이셨죠? 네. 숙련이 되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 가지 하나에 이렇게 총 5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중심과 하나 남기고 지금 다 따버려야 되는데, 실수로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안 됐으니까 다시 올게요가 아니고요. 네, 저거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하나 딱 세고 나머지는 그냥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 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 사실 이렇게 세는 게 다라서 사진을 보여드려도 세는 게 다예요. 그래서 마땅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래서 교재 보시고 적정 표본 주수 산정, 주수 산정하고 그 다음에 착과수 표본주 착과수로 과원 전체 착과수 구하기. 네, 요거 2가지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낙과피해 조사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